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섭씨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에 여름 휴가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지역에 따라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벼농사는 물론 식수마저 구하기 힘들다는 기사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수 사정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는 중부자바의 보요랄리라는 지역과 엔테베주 그리고 엔테테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테베주 롬복 북부 지진 발생 지역은 식수도 구하기 힘들지만은 여진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의 일상은 늘 불안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중부자바 반자르네가라 군으로 출장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녹화를 마감을 했더니 마침 6일 아침이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롬복 강진이 다시 발생했다고 하는 기사가 크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1차 지진 피해를 미처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강진이 롬복에 발생한 겁니다. 지질기상청은 이번에 난 지진을 메인 지진이라고 보도를 하고요. 지난번에 났던 그 1차 지진을 예비 지진이었다고 이렇게 수정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롬복 지진으로 인해서 131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고요. 1477명이나 되는 중경상자를 냈는가 하면은 15만 6천여 명이나 되는 이재민을 낸 아주 큰 피해를 남겼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전이 되었던 지역을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 그리고 군 의료진들을 현지로 급파를 해서 부상을 당한 주민들을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부는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빼우 그러니까 주택사업부가 되겠죠. 주택사업부와 농업부는 주택들을 보수해 주면서 농사일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콤파스 신문도 보면은 지진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롬복 지진 피해 돕기 주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참가해 볼 그럴 의사를 내미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롬복과 그 발리 근처에 있던 외국인들은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많이 당했다는 보고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리와 롬복 지방 정부가 미리미리 외국인 관광객들의 대피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지진 발생 당시에 발리에 약 5천여 명이 있었고요. 롬복에 1,000여 명, 그렇게 해서 총 6천여 명이 6천여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체류를 하고 있었지만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완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외국인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정부의 대피 권고를 마다하고 그대로 그곳에 남아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카르타 정치권은요, 롬복과 발리 지진 문제를 뒤로 한 채 누가 먼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느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후보는 조코위 대통령과 브라보 총재로 이미 일찌감치 정해진 바 있는데요.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선정하느냐 하는데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후보 등록기를 연장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도 나돈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감일 하루를 남기고 조코위 대통령 후보는 마룹 아민 무위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전격 발표를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9시경에는 브라보 대통령 후보도 산티아고 우노 지금의 그 자카르타 부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나 브라보 총재 후보 모두 일반 정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넘는 아주 특이한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후보가 마루다민 무위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데는 뭔가 큰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조코위 대통령은 MD 마프 전 헌법재판소장을 마음에 두고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73세 고령의 무위 의장, 즉 인도네시아 이슬람 평의 의장을 부통령 런닝메이커로 전격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NU, 나다툴 울라마나 무하마디아, 즉 이슬람 양대 선교단체의 정치적 지지가 아주 절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마룻 아민 의장을 런닝메이트로 선택한 데 대한 그런 이유를 대는 걸 보면은 정치와 종교를 두루 경험한 바 있는 그런 분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지만은 그는 경제를 잘 모르는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부통령 자리는요,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 맡아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도네시아 경제 여건 하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당 출신의 부통령 후보보다 제3지대, 즉 표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지금의 연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무소속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은 이슬람 지도자를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FPI와 같은 강경 이슬람 단체의 활동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신 기독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보 후보는 PKS당과 판당을 사이에 놓고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측이 가능했던 산티아고 우노를 부통령 런닝메이커로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유도연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모크라세 아구스 하르무르티 유도연호, 즉 AHY와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시장을 일단 제껴놓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린드라당은 판과 PKS당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부통령 후보 선정에 대한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고도의 정치적 당근을 약속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린드라당은요, 연정 그 자체까지는 깨지 않고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모크라당의 유도연호 전 대통령은 시간과 무슨 초이스가 전혀 없는 아주 난색한 궁지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한 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도연호 전 대통령은 크게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드라당 부총재가 그날 밤 즉시 민주당 고위층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 절충안을 거기서 찾아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유도현호 전 대통령은 이미 조코위 대통령 후보가 무의 의장을 선택함으로써 이른 게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코위 측으로는 갈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브라보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그린드라 당과 조금 더 연정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대가를 좀 받아내는 그런 정치적 수순을 밟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는 이 정도 접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난주 있었던 싱가포르 엑스포르 아세안 외무부 장관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ARF에 참가했던 미국 마이크 폼페오 외무부 장관이 아세안 국가 외무부 장관들 앞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이행 및 인도 퍼시픽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일대 패권 전략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미 아세안에 거액의 투자를 퍼부은 바 있는데요. 1대1로 전략을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쪽에 펴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선투자 전략을 뒤집기 위해서 미국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1억 1,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아세안은 중국 1대1로 쪽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도 패시픽 쪽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기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ARF 포럼에 참석했던 레너 마르수디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인도 퍼시픽 전략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더니 포럼 마지막 날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미트라, 즉 아세안과 협력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당당히 맞서자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때문에 받게 되는 아세안 각국의 피해와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강하게 역설하고 나온 겁니다. 결국 폼페오 미국 외무부 장관은 ARF 포럼에서 즉답을 피하고요. 즉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합동훈련을 하자는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도 인도 퍼시픽 라인에 조인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도 퍼시픽에서 우리나라만 인도 퍼시픽 라인에서 빠지는 그런 형국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전기회사 페렌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3,000개 정도의 충전소를 전국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1,0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개설한 바 있지만은 이들 충전소는
급속 충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할 충전소에는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업성에 2025년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전국 로드맵에 따라서 전기차 운행에 관한 법도 금년 안에 제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롬복 지진에 이어서 자카르타의 찔레곤 그리고 메락항과 마주하고 있는 남부 람풍 사이에 아나크르카타오 화산이 점점 더 빈번하게 화산재와 모래, 용암까지 뿜어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는 물론 다른 풀까지 다 말라 죽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는 그 분출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크르카타오 화산의 위험 반경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일상을 유지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나크르카타오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크르카타오 화산이 아주 오래전 엄청난 폭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카르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부 자바 스마랑에 있는 뱅 인도네시아는 중부 자바에서 쇼핑몰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 손님에게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상점의 카드 결제기 즉 EDC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약 3% 정도의 할증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죠. 이런 폐단을 뱅 인도네시아가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중부자와 스마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라든지 발리 같은 관광지라도 동시에 좀 실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스마랑이 시작을 했으니까 곧 전국적으로 이런 크레딧 카드 할증료 폐지 시스템은 계속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18차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은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과 그 조직위원들을 메르데카 궁으로 초청을 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6개를 따서 10위권에 좀 들어가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자는 일종의 단합대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즉 반동 비동맹 회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제4차 아시안게임을 1962년 자카르타 스나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8월 18일 여는 아시안게임도 좀 큰 성과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정상을 동시 초청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참석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전해지는가 하면은 어젯밤에 보면은 두 정상은 아시안게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 모두 독립기념일과 건국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기념일과 광복절이 겹쳐 있는 날이 15일이고요. 인도네시아는 17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17일부터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연휴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 22일 그러니까 수요일은요 이슬람 최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들 아드하 즉 희생제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보게 되면은
이들 아드하 희생제에 쓸 염소와 소를 매달아 놓고 파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 당국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너무 이런 것이 흉하게 보일까봐 각별한 주의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임시 희생제물은 우리 주변을 참 비위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금주 주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